안녕하세요. 네, 오투미술학원 미대 입시 알려주는 친절한 주서씨입니다. 오늘은 수능 이후에 이제 학생들이 실기실에 복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실기를 준비한 학생들이 빠르게 손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준비를 했고요. 제가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이후에 이제 실기에 복귀하게 되면요, 실기 외적으로는 수능 성적을 먼저 채집을 하겠죠. 그래서 가채점 등을 이제 학원에 주게 되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학교를 선발하게 되게 되는데요. 그 과정 동안 이제 학생들은 이제 그동안 쉬었던 손을 빠르게 풀어주는 것이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감각을 다시 깨우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감각을 깨우는데 필요한 것들은 우선 1차적으로 이제 손을 푸는 데 있어서 선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연필을 가지고 이제 직선을 긋고 곡선을 긋는 그런 것들이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겠죠. 모든 형태는 결국에 직선과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채색 역시 직선과 곡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직선, 곡선이 잘 될 수 있게끔 손을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선 연습이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덩어리를 잡는 연습을 다시 해야 돼요. 저희가 그리는 그림은 입체 그림이고, 입체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입체를 양감을 통해서 드러내야 하는데요. 이제 양감을 잡는 것 역시 감각을 통해서 얼만큼 강도를 줘야 하는지, 어둠은 얼만큼 세야 하는지, 그다음에 중간 톤은 어떻게 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감각을 다시 깨워서 정상 궤도로 돌입을 시켜놔야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고 나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학생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일단 입시에 성공을 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결과까지 가야 되는 거죠. 여기에는 되게 좀 복잡하게 얽혀있는 뭐 성적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실기도 실기 안에서 내가 스케치를 잘한다, 뭐 아니면 양감을 잘 잡는다, 관찰을 잘한다,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보통 성공하는 학생들을 보게 되면 기본기를 일단 탄탄히 잘 해놓은 학생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기본기를 좀 넘어서서 그냥 단순히 내가 이 사물을 이쁘게 그리고 싶다라는 욕구에 사로잡힌 다든지, 색채를 그냥 단순히 잘 쓰고 싶다, 이런 거에 좀 사로잡힌다든지, 그렇게 진행이 돼버리면 어떤 입시라는 한 장의 그림을 완성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도달하고 싶은 목표치에 너무 빨리 다가가려 하기보다는 좀 차근차근 좀 계단으로 올라가는 형식으로 밑에 기초부터 좀 잘 쌓아 두시기를 바래요. 2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의 입시 기간이지만 초반 시작 과정에서 그런 기초를 먼저 잘 다지고 그 위로 올라가는 학생들이 잘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 미대 입시에서 상향 지원이다 그러면 보통 전년도 대비 지원하는 학교의 성적이 있잖아요. 올해 내 성적이 한 10% 미만이다, 이러면 저희가 상향 지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상향 지원을 하게 되면 얻어야 되는 점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어서 10명을 뽑는 학교인데 경쟁률이 10대 1이다 그러면 100명 중에 10등 안에 들어야 된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건데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내가 실기로 1등 한다, 10등 안에 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기존에 나와 있는 성적에 내가 실기라는 점수를 얼만큼 받아야만 그 10등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예요. 만약 상향 지원을 했다 그러면 이 학생의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10등을 했다라고 해서 합격을 할 수가 없어요. 전년도 평균에서 많이 낮은 성적으로 지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상향 지원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A+에 준하는 그런 실기력을 갖춰야 합니다. A+에 준하는 실기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겠지만,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기본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충족이 돼야 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자신만의 장점을 만드시길 바래요. 장점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들은 뭐 형태력, 남들보다 같은 시간에 조금 더 사실적인 형태를 그려낼 수 있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멋있는 시점으로 그려낼 수 있다든지, 뭐 색채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빛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색채적인 부분에 있어서 같은 물체를 가지고 그리더라도 내 것이 조금 더 이쁘고 화사한 느낌이 들 수 있다든지, 이런 어떠한 감각들을 조금 더 키워주시면 단순히 A권이 아니라 A+에서, 그리고 내가 10등이 아니라 1등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실기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능 이전에 미대 입시를 이렇게 살펴보면 학원에서 열심히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나머지 학과, 뭐 국어, 영어, 탐구 2과목 이런 과목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보통 학생들의 취침 시간이 기본 1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 6시 반, 7시에 또 일어나겠죠. 이런 스케줄을 쭉 진행하던 학생들이 이제 수능 이후가 되면 학교라는 스케줄, 학과라는 스케줄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그냥 피곤한 몸을 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력에 대한 연습, 투시도법에 대한 연습, 아이디어 스케치에 대한 연습, 혹은 내가 시험을 봤다면 그 시험에 대해서 스스로 오답을 만들고 피드백을 하는 그런 연습들을 해주는 게 좋아요. 어차피 똑같은 2달을 소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하고 싶다면 그런 쉬는 시간도 조금 더 절제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는 방금 얘기해드린 그런 것들을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도 정말 많이 들어요. 많은 학생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빠를 수는 없어요. 근데 입시에서 손이 빠르다는 거는 생각보다 되게 큰 강점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동덕여대에 간 저희 문예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림도 첨부를 해드릴 텐데 속도가 굉장히 강점인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이 학생이 저희 학원에서 저번에 합격 인터뷰를 할 때 언니들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언니들의 어떤 표현 능력을 쫓아가기보다 나는 빠른 속도로 어떠한 양을 채우는 데 집중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었거든요. 제가 직접 지도하면서 예인 학생의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 남들보다 정확하게 그리려는 시도가 많았어요. 밝은 면을 한 번에 칠하기, 중간 면을 한 번에 칠하기, 어둠을 한 번에 칠하기는 그렇게 정확하게 칠하는 연습들을 반복적으로 해주면서 남들보다 빠르게 그리는 속도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빠르게 그린다는 것은 진짜 손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부분을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많은 선을 휘갈기기보다는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감정이죠. 감정이란 것이 상당히 어떤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이 좋은 쪽으로든 안 좋은 쪽으로든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위축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무언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태도예요. 소심하다, 뭐 좀 위축됐다 이러면 크기가 작아진다거나 덩어리를 잡는데 소심해져서 약하게 그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자꾸 발현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평가에 위축이 되기보다는 조언으로 조금 더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입시를 준비해야 되고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데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는 약간의 짜증 섞인 말투로 평가를 해주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동요되지 않도록 자꾸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에 자기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잘 휘둘리는 편이다, 그럼 담당 선생님하고 좀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 어떤 선생님의 표현에 조금 더 자기가 익숙한 방식으로 표현을 바꿔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선생님의 어떤 본심을 좀 들어보거나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위축되기보다는 그런 평가를 조금 더 자기의 어떤 냉철한 지적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자꾸 생각을 해주시면서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학생들마다 조금 다르게 도움이 갈 것 같아요. 이제 학생들은 뭐 단체일 수 있지만 이제 학생들은 또 선생님 입장에서 개별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도 들여다보지만 대부분은 단점들을 많이 찾게 돼요. 도움을 준다면 그런 단점들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무언가의 해결책을 주게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갖고 있는 습관들 중에는 형태력이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 형태력이 좋지 않은 이유에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선연습이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투시도법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림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배우는 것들이지만 그런 것들이 잘 성장해오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그리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인지를 시키고 그런 것들을 좀 기본적인 것이지만 지루해하지 않게끔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연습 시간을 갖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 친구가 양감에 대한 부분이 좀 숙달이 안 돼 있고 양감을 잡는 데 있어서의 기초 디자인에서의
성적에서의 주 재료인 수차에 대한 숙련도가 좀 적다. 그러면 어떤 농도와 명도 이런 것에 대한 좀 개별적인 지도가 들어갈 것 같아요. 학생들마다 필요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르고 그런 것들은 이제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자신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수능 이후에 학생들이 실기장에 복귀를 해서 학원에 복귀를 해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질문과 답을 해봤는데요. 학생들의 어떤 그런 범주가 너무 넓다 보니까 필요한 것들이 좀 개별적으로 서로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학생 중에 혹시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 인스타를 통해서 DM으로 그림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성실하게 대답을 해드릴 테니까요. 얼마든지 문의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또 학생 말고 학부모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수능 이후에 학생들이 수능 성적을 먼저 받아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능 성적을 받게 되면 뭐 잘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평소대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세 가지의 선택지 중에 하나일 텐데 안 나온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의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시냐. 일단은 저는 입시라는 부분에서는 특히 미대 입시라는 부분에서는 성적으로만 모든 결과가 결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어딘가에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내에 서울권 내에 그런 학교들의 요강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미대들은 전 과목을 반영하지 않아요. 그리고 탐구가 2과목이라도 한 과목만 반영하고 있는 학교들도 생각보다 많고 내가 영어를 망쳤다 그랬을 때 영어에 대한 반영률이 굉장히 낮은 학교들, 영어에 대한 감점률이 낮은 학교들도 반드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자기의 성적이 낮게 나왔다라 그래서 위축되기보다는 그런 솟아날 그런 구멍을 찾아서 빠르게 움직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학부모님들이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 중에는 학생들은 아직 그런 데이터를 정리하고 데이터를 찾고 학교 요강을 보고 하는데 좀 미숙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시간을 내셔서 학원을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학교의 입학처를 통해서 그런 어떤 요강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그런 성적대의 학교가 어디인지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찾아보시면서 아이와 대화해 보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들은 이제 수능과 관련된 그런 콘텐츠들을 조금 더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